증인께 신문하기 앞서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한 대역죄인 때문에 이렇게 법정에서 뵙게 된 것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오늘은 피고인 취임부터 그날 철수까지 그 일자별로 핵심 내용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이 사건 곽종근 증인에 대한 예상 신문 소요 20분입니다. 예, 20분입니다. 네. 예, 그 시간 1다시 갑니다. 1번 생략하고 2번 피고인이 3여단장으로 2024년 4월 29일 취임했는데 그때 당시에 피고인에게 사령관으로서 강조한 사실이 있었나요? 강조는 항상 저도 부인부터 외우지만 그 기본 임무가 이제 대테러하고 침투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대비 태세는 제가 늘상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북한 오물풍선이나 무인기 관련 침투 관련 지시도 한 사실이 있나요? 무인기는 제가 얘기를 꺼낸 기억이 없고 오물풍선과 관련돼서 특히 24년도 10월 달부터 오물풍선 상황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3번입니다. 11월 7일입니다. 2024년 11월 7일 3여단의 현장 지도하신 적이 있나요? 당시에 기억이 있나요? 아마 정확한 기억은 한번 갔던 기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뭐 11월 7일이니까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대북 상황 관련돼서 엄중하다 뭐 이런 강조 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그때 10월 달부터는 제가 오물풍선과 관련된 상황들이 계속 심각성이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계해서 아마 강조를 했을 겁니다. 다음은 4번 12월 1일입니다. 비화폰으로 피고인하고 통화를 하시나요? 비화폰으로? 피고인하고? 뒤에 지휘관들하고는 그 비화폰으로만 거의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화폰으로? 예. 국평단 행사에 동행을 지시하면서 당시에 12월 1일인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군사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해라. 뭐 이런 강조한 사실. 12월 1일 날은 제 기억으로 그때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삼여단장한테 국평단을 아마 같이 가자라고 전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예. 근데 그날 대비 태세를 그날도 얘기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그날 분명치는 않습니다. 네. 5번입니다. 다음 날 12월 2일인데 이때도 15시 30분 이제 이것은 피고인이 그 비화폰 기록을 보고 여쭤보는 건데 비화폰으로 내일 야간에 사무실에 대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때 당시는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부하들이 그런 말을 저도 이제 여러 증언을 통해 들었는데 그 부하들이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부하들이 맞을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부인하진 않겠다. 예. 저 부하들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전 부하들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사무실에 대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기억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 뭐 참모들이나 누구한테도 제가 그 이유를 설명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이 사건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관련돼서 사무실에 대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 비상계엄이라는 계엄 자체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7번입니다. 12월 3일 야간에 707 특임단 대상으로 헬기 이용해서 불시 비상훈련한다.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죠. 3일 날 오전에 707하고 제가 지시를 해서 불시훈련 준비하라고 하는 예령을 걸었었기 때문에 아마 다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 707 대상으로 비상훈련을 하게 된 목적이 뭐였나요? 그때는 삼여단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상황에 대한 그 서울 지역 동시 다발 테러 이런 상황들을 쭉 연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태세 차원에서 불시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그 전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3여단과는 관련이 없는 훈련이었다. 3여단은
제가 불시훈련 대비해서 예령을 걸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네. 8번을 생략하겠습니다. 4번.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지금 이 비상계엄 관련돼서 공모, 이 피고인 3여단장을 공모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과 공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께서 비상계엄 관련돼서 피고인과 사전 논의나 준비한 적이 있나요? 저는 예하 여단장이나 3여단도 마찬가지고 구 예하 여단장들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말을 꺼낸 적도 없고 그들과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2번 12월 3일 18시경에 사령부 회관에서 피고인 포함해서 7명 정도 하고 저녁 식사한 적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이때 계엄 관련된 논의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비상계엄 얘기 꺼내지 않았습니다. 3번 18시 45분경에 또 비화폰으로 피고인한테 전화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 대장급 이상으로 비상 소집을 지시한 걸로 피고인은 기억하는데 당시 증인의 기억은 어떤가요? 그때 당시는 제가 그 전가부 퇴근했다가 아무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3여단장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는 그날에 대한 그 상황이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복잡했는데 그 얘기 자체를 여단장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소집이라는 얘기가 저도 모르게 딱 튀어나왔는데 처음에는 3여단 전체를 소집했다가 제가 바로 야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전체 인원이 아니고 바로 여단장들하고 그 저 지휘관들만 이미 제가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여단장들하고 대장들 거기만 뭐 비상 대기를 해라. 나머지는 절대 소집하지 마라. 이렇게 정정 지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 비상 소집의 목적에 관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다는 언급은 하셨나요? 저 안 해줬습니다. 4번 생략하고 5번 생략하겠습니다. 2-가번. 이번에는 12월 3일 22시 24분입니다. 이때 비화폰으로 전화했던 걸로 피고인은 기억하는데 비상 상황이다. 북한 세력과 연계된 불순 분자들에 의해 성관이 핵심 시설 장비가 탈취, 파괴, 반출되지 않도록 현장 정찰과 협조하여 건물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 지원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처음 전화한 것은 그렇게 김동연 통화한 이후에 아마 편의대를 빨리 보내라. 3여단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편의대를 빨리 보내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 상황이 어디인지를 빨리 파악해보라는 게 첫 번째 워딩이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머릿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변호사님께서 뭐 북한 세력, 무슨 특정 세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용어와 개념이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시설, 선관위 관련된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지 그 앞에 뭐 북한 세력이 어쩐데 이런 식으로 그거를 단정지어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시설 확보 및 경계 임무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증인이 그 지시를 하게 된 이유, 배경이 뭡니까? 누구로부터 그런 취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김동연 전 장관으로부터 시설 확보 지시 임무 관련된 것은 제가 그전부터 쭉 배경을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그렇죠. 그 지시 받은 내용 중에 중앙선관위 뭐 방호 지시 그 부분만 비상계엄과 관련된 설명 없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 그렇죠.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그날 당일도 보면 뭐 나중에 그 여러 가지 뭐 그 작전 일지 때문에 사실 오해한 이유에 제가 설명도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앞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 방식으로 군이 뭐 할 때 야 적 상황이 어떻고 아군 상황이 어떻고 하니 이래저래 저래 여차해서 네가 해야 될 건 이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구체적인 얘기 없이 바로
그 시설 확보 임무, 저도 이 김용현한테 시설 6개 지역에 대한 확보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 확보 임무를 바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합참에선 진돗개 2, 정군 경계태세 2급 발령된 상황이었죠. 그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저 전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됐다는 소리를 제 이제 참모들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전사는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대테러 방호 작전이라는 것이 본래 주 임무죠. 특전사의 기본 임무는 첫 번째가 대테러입니다. 특히 저기 삼여단은 아마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그런 임무가 있었을 것이고 그게 가장 평상시의 기본 임무입니다. 예, 3-가번입니다. 22시 50분경인데 그때 화상회의 하신 거 기억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때 22시 47분경에 화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나세요? 예, 예. 그때 방첩사의 한계대대 지원 임무를 부여한 것 기억나세요? 제가 한 장짜리 노트에다가 그걸 방첩사 지원 일개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그 맞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그냥 뭘 한다고 누가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발 상황 대비해서 한계대대 지원할 준비만 하라고 그걸로 그냥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더 말 나온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김용현의 이야기로부터 그런 걸 다 적게 되었나요? 그렇죠. 결국은 김용현과 여인영의 발단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냥 적고 이야기하고 예. 본인도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죠? 예. 당시에 주도적인 본인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고. 그게 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사령부 작전 일지상에 보면 내란 세력 척결 뭐 이런 문구가 있던데 기억나세요? 그거는 제가 조금만 더 이건 길게 설명을 드려야 이 부분 이해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상황 임무 실시가 이제 군으로 말하면 장롱 5개 항목이라고 하는데 예하부대 과업주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당일날 분명한 것은 삼여단은 뭐하고 예를 들면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그 다음에 지속전 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다를 바로 상황 임무를 생략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작전차장 남기동 대령이 저한테 작전일지 갖고 왔는데 이건 내가 말을 안 했었는데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라고 해서 12월 4일 날 이제 쭉 정리하면서 저한테 갖고 온 적이 있는데 이거 내가 말하는 게 맞는데 이건 그래도 손대지 마라. 혹시나 손대면 거기에 작전일지 수정 일지가 날짜가 써집니다. 그러면 이게 너희들 괜한 오해받는다. 이거는 문제가 돼도 사령관이 책임지고 사령관이 설명할 거다. 절대 손대지 마라. 이래놓고 완전 나중에 제 그 경위를 확인해 보니 그거를 작성한 작전 장교가 상황은 자기가 뚝 쳤고 임무는 그때 당 김용현 전 장관이 반국가 세력하고 뭐 내란을 조정하는 세력을 뭐 상급부대로부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를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쓴 거냐? 사령관이 분명히 그건 예하부대 과업 내 여단 쭉 과업 지시부터 지속 지원 요것만 말씀하셔서 그것만 사령관이 말씀하신 걸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앞뒤 문맥이 다 이해가 네, 갔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예. 3번 화상회의 시에 선거 조작 장비 우선 확보 후 방첩사 인계 그 문구 기억나세요? 그거는 결이 좀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데 서버 장비를 가서 확보하고 방첩사 인계가 아니고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거기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에서 그런 장비나 물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네가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게 네 임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방첩사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한 적은 없지만 방첩사가 온다라는 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11월 9일 뭐 대통령 식사하고 그러면서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이 확보를 딱 하고 있으면 그때 방첩사 올 거니까 그때 이제 다 넘겨주고 하면 니들 끝이야. 그게 머릿속에 있고 그게 그 임무를 줬던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중앙 선관위 서버를 직접적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방출되는 것을 막아라. 그러니까 확보 및 경계하라고 한 거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네. 거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인원들이 제가 최초에 들어가서 제가 거기 서버 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라고 줬겠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호. 크게 말하면 작전. 방어 맞습니다. 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죠. 네. 그게 굳이 얘기하면 확보 경계가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시설 방어랑 의미가 비슷합니다. 네, 4번입니다. 특전사가 현장에서 정보사나 방첩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나요?
그건 지휘관계를 그렇게 엮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시한 사실도 없죠? 그건 없습니다. 예,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사 마찬가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정보사라는 거는 꿈에도 몰랐고 김정은 여단장이 나중에 끝나고 와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거기 가보니까 정보사 누구 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놀랐습니다. 야, 그 정보사가 거기 도대체 왜 나오냐? 걔들이 왜 거기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여단장한테 되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보사라는 조직이 거기에서 들어온 것 자체를 저도 몰랐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경찰과 협조해서 그 성관이 건물 외곽 경계해라 이 지시한 적 있습니까? 분명히 확보하라고 했던 부분들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경찰이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그 부분은? 가물가물합니다. 네, 사회 가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3시 47분입니다. 부대를 출발한 이후로 피고인이 12월 4일 01시 16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통화한 사실은 없고 그거 지금으로 기억으로는 제가 통화기를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시한 사실 기억은 그 사이에 그 기억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없고. 뭘 더 하라고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01시 16분경에 그 피고인이 비어폰으로 현장 도착 완료했습니다. 현재 계엄 해제라고 하는데 작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취지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나요? 그거는 앞에 부분만 조금 설명해서 연계해서 설명드려야 됩니다. 네. 12월 4일 01시 05분에 제가 김용현한테 전화하면서 저 6개 확보 장소 들어갔던 부대들 05분부로 저 임무 중지하고 다 철수시킵니다라고 제가 김용현한테 보고를 했고 김용현이 뭐 알겠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바로 07분에 김현태 가장 급한 게 707이더니 707 김현태 너 임무 중지하고 철수해 먼저 지시하고 그 다음에 09분에 사령부 지통실에 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전 인원들 다 들리게 저 01시 09분부로 그 특전사 전체 6개 확보장 나갔던 인원들 전체 다 임무 중지한다. 안전지역으로 다 철수해서 인원 장비 다 이상 유무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철수하도록 준비해라 라고 지시를 09분에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화한 게 아마 여단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단장이 저한테 철수건일 했는지 그 말은 솔직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너희들 빨리 안전 철수해서 철수 준비해라고 제 입에서 그 말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피고인 부대는 그 중앙 선관위에서 좀 이격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 02시 15분에 완전 철수 지시 하신 기억 나세요? 예, 그것도 앞에서 저는 이제 다 철수해서 안전적 철수해서 인원 장비 이상 유무 이런 거 막 확인하고 있는 시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02시 13분경에 김용현이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선관위를 다시 투입을 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다시 요청을 해서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 선관위 병력 다 뺐는데 뭘 다시 들어가느냐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그때 02시 13분에 거절하고 혹시 몰라서 그때 전화한 게 아마 여기였을 겁니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래서 야 빨리 빠져 철수해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부도로 복귀했을 겁니다. 자 끝으로 피고인 3여단장은 당시 중앙선관위 건물 방호 그러니까 무엇인가 반출되고 이런 것을 막는 방호 작전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갔는데 이제는 피고인도 재판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대통령이었던 자 윤석열이 내란 내지 군을 이용한 반란 이런 행위인데 국헌문란 목적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바로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 자, 여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임무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시했나요?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이나 9나 특한관이나 제 여단장들은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비상계엄 선포되기 전까지는 이 상황과 관련된 것을 저들과 사전에 공의하거나 모의하고 제가 사전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 어찌됐든 12월 3일 날 출동 명령을 받고 예. 지금이나 따라 예. 제가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 3여단은 국군 통수권자였던 윤석열의 도구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의견을 끝으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마지막이시죠. 예, 마지막입니다. 앞서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우리 예야 지휘관들, 여단들, 특히 가족들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가슴이 먹먹하고 이제 울컥한데, 이들은 정말로 제가 사전에 모의에 참여시키거나 개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상계엄 선포하고, 야 비상계엄 선포됐다, 시설 확보하러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정말 후회스럽고 뼈 아프고 반성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12월 3일 출동하라고 했던 그 불법적인 명령을 제가 그날 그 당시 시점에 거부하지 못하고 제 입으로 예하 지휘관들에 출동하라고 지시한 이 부분이 오로지 제 책임이고 그 부분이 정말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제 지시를 받고 들어가서 아마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있나 보다, 뭔 상황이 있나 보다 하고 아마 시설 확보하러 갔을 상황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 테러가 발생했나, 뭐가 생겼나, 그러면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가서 뭐 확보하러 하라고 하니 뭐 이것저것 확인하려고 하는 사이에 야 민부중지하고 철수하래, 그러다가 끝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큼은 정말로 이 사법적 책임만큼은 좀 면해 주셨으면 정말로 요청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